이 정부 들어 9번이나 집값 잡는 정책을 되풀이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잡혔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올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내놓은 9월 13일 대책도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국회나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이거 실책이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는 집값을 못 잡는다. 라고 정부에게 질책도 보내고 탄원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걸도 합니다.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한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이 얘기가 왜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체제, 기획경제, 계획경제, 배급경제, 공산주의에서 하는 용어가 바로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정권 유지에 필요한 만큼 휘두릅니다. 그거 휘둘러도 관계없죠. 어차피 인민들은 배급으로 살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경제를 움직이니까. 중국을 보고 북한을 보십시오. 그럼 이 정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정권 실책, 정책 실책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정책 실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른 목골, 가운데가 뚱뚱한 마른 목골, 중산층이 7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아니라 모래시계 모양으로 허리가 잘룩한 상층과 하층밖에 없는 부유층과 극빈층 밖에 없는 중산층은 거의 괴멸 직전에 있는 형태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실책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절대 실책이 아니다. 잘 돼갈 거다. 맞습니다. 그들 의도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정부의 의도가 뭡니까? 중산층 없애는 거. 중산층을 없애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냐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허리입니다. 중산층에 처해 있을 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중산층이 튼튼할 때 그 중산층은 상층이라는 곳을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고 또 오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기어오릅니다.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망과 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산층이 튼튼할 때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70%가 바로 그들의 생활을 대변하는 대표의,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대표하는 대표의 목소리니까. 근데 극빈층으로 내다 몰리면은 국민들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됩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정부가 배급 주는 거에 그냥 매달리고, 정부가 베푸는 시혜에 매달리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정부가 더 베풀어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일단 내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정부 시혜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자의상실이에요.
야망 상실이에요. 창의력 상실이에요. 뭘 해보고자 하는 용기 상실이에요.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끊임없이 자기들이 실책하고 있지 않다. 모두가 아우성인데도 실책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이 아니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실책이 아니고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극빈층이 혹은 최하층으로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은 숫자가 15%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층으로 올라간 숫자가 10% 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부에 돈 대주는 빨대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마치 북한에 새로 태어난 돈줄들 처럼 그들이 노동당에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돈주들이 노동당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과 돈주는 아그와 아그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국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기획하고 자금줄을 모두 통제하는 기업 자체가 대기업 내에서만 40% 이상입니다. 공산당원이 아니고는 공산당 상층이 아니고는 부패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층들이 절대 부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말하는 부패 청산이라는 것은 진정한 중국의 깨끗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잖아요. 이미 보시라이라든가 뭐 지금도 마윈이라든가 판빈빙이라든가 전부 강택민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자의로 물러서거나 억지로 물러서거나 몇 달 좀 감춰놨다가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내놓거나 판빙빙 지금 나타나서 1487억에 대한 세금을 내겠니 어쩌니 그 여자가 간 커서 혼자 저질른 일이겠어요? 그 뒤에는 시진핑과 강택민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러고 있어요?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 유지예요. 독재 체제로 가기 위한 제일 빠른 지름길이 중산층을 없애는 거예요. 중산층을 없애면 바로 중산층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정책이 파퓰리즘이에요. 파퓰리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탈리 지금 다 보세요. 그리스 중산층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상위의 20% 10%는 떵떵거리고 더 잘 삽니다. 그리고 극빈층밖에 없어요. 원래 독재자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배를 골끼고 머리에 먹물을 빼고 세 가지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마오쩌둥이 그렇게 했어요. 문화혁명 안 봤어요? 문화대혁명. 머리 먹물 빼는 거예요. 걸 배운 놈 다 죽여라. 머리 뭐 좀 들었다고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지 생각나는 대로 떠들으니까 입도 막으라. 문화대혁명이에요. 배를 골려라? 김정일이 쓰던 방법이에요. 이것들이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김정일이 말하는 모기장 전략이라고 쳐놔놓고 모기장을 쳐놔야 밖에 모기는 못 들어온다. 천만만만의 말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기는 못 들어설지 몰라도 엄청난 자유의 소리와 세상 뉴스는 모기장 그 얼기설기 걸어놓은 거물 사이로 다 들어옵니다. 보이는 것도 다 봐요. 실패잖아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정일이 쓴 전략은 배를 굶기면 충성한다. 맞죠?
너무너무 배고프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배만 채워주십시오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충성할 테니 배만 채워주십시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외우는 놈한테는 밥을 하루에 3끼 주고, 자아비판 제대로 못하는 놈한테는 하루에 2끼 준다 하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는 저항할는지 몰라도 턱없이 식량 부족에 2끼의 식사, 옥수수와 밀로만 만든 그것도 떼끼가 충분하지 않은 식사를 가지고 하루에 2끼만 준다 치면은 누군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 유일영도체제, 자다가도 떠들 겁니다. 잠꼬대에서도 할 겁니다. 뭐로 길들였습니까? 배고프게 하니까 말 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도 이리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심히 든다는 겁니다. 이 차제에 집값 올려서 중산층이 없어지는, 배고라 죽는, 배고른 세대, 힘든 세대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머리에 먹물을 빼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차제에 2일날 총리가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국무회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가짜뉴스 엄벌에 처한다. 가짜뉴스 기준이 뭡니까? 가짜뉴스 엄벌에 취하려고 하면 박근혜 남편 정윤회, 박근혜의 딸 정유라라는 그 수없이 떠드는 인간들부터 먼저 불러서 처벌부터 하십시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밝혀보세요. 그러면 나 또 왜 느닷없이 가짜뉴스 타령이냐고요. 가짜뉴스? 트럼프도 손을 못 댄 이유가 페이크 뉴스라고 동네 고함을 지르면서도 못 건드리는 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민주당이 믿고 그렇게 떠드는 포드 프로페서, 포드 교수, 지금 카바노프를 대법원에 판사로 넣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추천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성추행했다고 떠들어 제끼면서 그 임명을 방해하는 여자가 미워서 You shut up! 그리고 고발한다 치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끝나는 겁니다. 왜? You shut up까지는 몰라도 법조항을 뒤집어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인격 모독이니 허위사실 유포죄니 대통령에 대한 국가 수령에 대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인신 모독인이 떠드는 순간, 그 처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고소하는 순간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깜빵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 법률이라고 헌법에서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파괴하고 들어가겠답니까? 상권분립 이미 괴멸됐어요. 사법부 힘 있는 쪽만 따라갑니다. 판결을. 영장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장 발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힘 있는 쪽에 손드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최근 심재철 의원 사건을 보십시오. 김동영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 뭡니까? 네가 왜 행정부에 간섭을 하느냐? 네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사는지 들여다 뒤져다 본 것 자체가 네 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보고 경비 잘못 썼다고 난리를 치고 그 자료를 보고 떠들어 제끼는데 국회의원 심재철 당신도 말이야
해외 갈 때 쓴 거, 보좌관들 야근할 때 쓴 돈, 똔똔이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행정부의 입장은 만들어 놓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행정부가 나서서 입법부 이제부터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입법부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를 발 아래 밟고 있더니 이제 간이 배 밖에 나가가 입법부 주둥아리 닥쳐. 너희들이 국민의 표로 선택이 됐다고? 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은혜 장관 임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뜻을 대표하는 거 아니다. 뒤집어 얘기해. 야당은 국회의원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은 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하는데 뭐 장관이 나와가,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 그쪽 얘기하는 건 간단하죠. 입 닥쳐. 너희들은 국회라는 이름 속에만 있지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투표를 통해, 투표가 국민의 주권이라면서요, 주권 행사라면서 김제도이가 만날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까지 일약 스타덤 내가 지금 한 번 출연할 때마다 몇백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쇼도 갖고 있고. 그런데 김제도이가 투표는 국민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맞다고 박수치고 영웅시 해주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는 국민들 여론하고 맞지 않다? 그 사람 국민 여론에 의해 심판받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설프고 엉터리고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 주는 거 아니다.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국민 여론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유권자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갖다 댑니까? 이것은 다 의도된 거란 거죠. 상권분립의 괴멸이에요. 중산층의 괴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가 바로 그 정책을 가지고 집권을 하고 전 세계 최고의 최악의 살인자가 되고 최악의 독선자가 된 겁니까? 독재자가 된 겁니다. 죽이고 난 뒤 45년 동안 참여한 결과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잘못을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데도 독일은 사과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범이 된 걸. 그러면 이 정부가 이런 중산층 없애기 작전을 의도를 해서 끌고 가서 나라가 결국 불가피하게 독재체제, 국민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정부가 주는 것, 정부가 기획해놓은 것, 정부가 계획한 대로 따라가서 떡 부스러기처럼, 빵 부스러기처럼 좀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고마워하고 그걸 떡 부스러기를 위해서 조금 더 큰 떡 조각을 하나 주면은 이웬 산타클로스냐라고 가도록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전략,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아마추어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엉터리 전략을 펴는구나 라고, 정책을 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전략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펴는구나, 탈원전 정책을 펴는구나.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주택담보대출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물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압구정동, 강남 압구정에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또 이용하는 정말 썰개 빠진 인간, 양심에 털난 인간들도 있겠지만 거의 90%가 중산층이야. 근데 그 주택자금 대출하지 말고 태양광 사업하는 인간들한테는
뭐 저수지 태양광 산업 또 뭐예요? 운동장 태양광 산업. 이제 태양광 산업이 협동조합이 됐어요. 협동조합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그것과 성공한 사람 누구야? 그것과 돈 번 사람 누구야? 박원순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은행에 돈 한 푼 없어도 상호신용금융 시민 금융에서 돈 다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마지막 모자라면 90% 대주고 나머지 10%는 신한은행이나 농협이 대출 조건 묻지 말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농협은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어요. 신한은행 검토하겠답니다. 그 사람들은 뭔데 돈 대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기에? 그 권력이 없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봐주는 백이 없으면 그 짓 할 수 있겠어요? 누구 편에 서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태양광 산업 자체가 환경에 좋고 가격 싼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엄청나는 문제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게 수없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발표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인마들 원자로 쪽에 들어붙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기술자, 전문가, 학자들이니까 그딴 소리 한다. 그럼 그 사람들 그렇다 칩시다. 그럴 리도 없지만 100만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환경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가 원자로 전문가 6만 명을 키워서 그것과 벌어 돌리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는 직업이 원자로를 폐쇄할 때에 그 폐쇄 기술이 기술자가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요. 폐쇄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아니 중국이 미쳤다고 지금 원자로를 지금 19기 있는 것을 2030년에 160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좋은 태양광이 있는데 만약에 태양광이 사실이라면 저거들은 태양광 팬을 한국에 팔아먹고 저거들은 원자로 짓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부가 주택정책, 주택안정정책 대책이라고 9번을 내는데 집값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이 너무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고요. 실책이 아니면 뭡니까? 의도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의도한 중산층을 죽이는, 중산층을 없애는, 그리고 푼 돈으로 사탕 나눠주면서 노인 연금, 아동기금, 청년 실업 지원 수당 이 돈 깐다고 54조나 쓴 거예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탈리, 그리스 다 망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마약 같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어요. 이 정부도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쓴다면 이것은 몇 년간의 정권 연장은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집단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일군 땅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한 나라고,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성장해온 나라입니까? 술 마시고 고속도로 160km로 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만 뒤지만 괜찮은데 상대방 죽이고 그들 가족을 완전히 가정 자체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척까지 파괴합니다. 이 짓 하지 말라고요. 의도된 건지 실책인지 이 정부는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국민한테 떳떳이 얘기해 주세요. 실책이라면은 떳떳이 고칠 여지가 있으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배우실 게 있었다거나 공감하신다면 엄지척 유튜브 밑에 이 사인 나옵니다. 이게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글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엄지척 유튜브 바로 하단에 있는 엄지척이 좋아요입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성원님 이 사랑 표시 보내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를 보내면서 구독도 구독 버튼 누를 거도 좋아요 누를 거도 꼭 독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끊임없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시청자 이지익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의 비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댓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